KBS가 아주 좀 심란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이신 성창경 위원장께서 KBS를 민주노총 노조로부터 지켜주십시오라는 이런 호소문 아닌 호소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분고되고 있고 수신료 겁을 넘어서 KBS 문을 닫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 그래도 거론되어 있는데요. 문재인 정권을 칭송한 것도 모자라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을 열렬히 환영한다는 자를 긴 시간 인터뷰 방송됐고 이승만 대통령의 무덤을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는 막말도 우리 KBS가 했습니다. 정말 KBS가 대한민국 공영방송인지도 참 의심스러울 정도의 참 안타까운 내용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1100억이라는 적자를 두고 있으면서 30분 방송에 380만 원, 연간 7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오늘 밤 김재동이라는 이 김재동이라는 사람을 방송도 이제 뭐 폐지한다라는 말도 들려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국가의 리더가 있듯이 방송국에도 리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양성동 KBS 사장의 편파 왜곡이 된 이런 시각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아닌가 하는 게 참 많은데 거기에 또 특정 노조가 KBS를 장악하고 있다 하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다 이렇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노총은 그 전에 이 보수 정부가 마치 무슨 자본가의 편이다, 부자의 편이다. 그래서 우리가 빈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렇게 몰고 가는데 실제로는 자기네들의 이익, 자기네들의 권력을 위해서 국가기관을 이렇게 완전히 빈 깡통으로 만들어놨잖아요. KBS라는 국가기관을. 게다가 KBS라는 국가기관이 자기 스스로 자기 나라의 정통을 다 부정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하고 이런 방송을 KBS 스스로 내보내니 국민들을 갖다가 분열시키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분열되면은 어떻게 그 나라의 부가 축적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복지가 제공될 수 있냐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냥 일반 언론인들이 민주노총에 다 춤을 추고 말이지 그야말로 가짜 역사, 가짜 뉴스를 갖다가 매일 쏟아내니 결국 사회적인 불신을 자꾸 쌓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불신이 쌓인 사회가 어떻게 경제 발전하겠어요? 맞습니다. 당연히 경기 침체를 겪죠. 경제 침체를. 국장님께서 앞전에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골에 쫙 깊숙한 곳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는 그곳에 유선방송이나 뭐 위성방송이 못 들어가지만 그래도 우리 지상파 방송인 KBS는 거기 들어간다. 그렇죠. 그분들을 볼 수 있는 방송 KBS인데 KBS가 진실을 보도하지 않으면 그 깊숙이 계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엉터리 내용을 가지고 그렇죠. 지금 반일 감정이라든지 국가에 대한 어떤 보편적 가치가 무너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되어버린다고 그 말씀이 저는 항상 기회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이 KBS가 말하자면 잘못된 메시지를 계속 방송으로 송출해내는 최대 희생자는 이 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다른 채널이 없는 사람들. 한국말 이외에 다른 거를 이해할 수 없고 또 채널도 제한돼 있어서 여러 가지 유튜브나 이런 걸 볼 만한 그러한 환경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최대 희생자가 되는 거죠. 이런 세상에 오래 갑니까? 이 정책이? 지금 오래 못 가잖아요. 이미 경제 다 망가지고 외교 안보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곧 이제 바닥을 치고 이제 뭔가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런 잘못된 시그널로 계속 자기를 자기 머리를 거기에 이제 뭡니까 자기 머리를 잘못된 교육이라고 그럴까? 네네. 그렇게 되는 사람들, 잘못된 지식을 머릿속에 많이 담아왔던 사람들은 적응하기 어려워지잖아요, 새로운 변화에. 그죠? 외골수적인 사람들이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갑자기 뭐 새로운 세계로 간다고 그러면서 막 이쪽으로 가다가
싹 방향을 틀면 이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야, 갑자기. 지금까지, 이 길인 줄 알고 막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KBS 밖에 믿을 게 없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희생자라 이거죠. 우리 노비타 TV 님께서 트럼프는 이번 미사일 발사까지 당장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핵이 아니라 봐주는 건가요? 라는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하신 것 같은데, 핵이 아니라서 봐준 건 아닌 것 같고, 좀 더 지켜보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말하자면 김정은이 이 판을 엎으려는 그런 행동은 아니고 자기의 어떤 요구를 들어달라는 항의 표시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태도죠. 트럼프 대통령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지금 그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 다 대응을 하려면 또 막 전략 자산을 동원해다가 한 번 더서 훈련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자기 대통령 선거에 부담스럽고, 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민주당과의 선거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 김정은이 미국의 위협이 될 만한 지금보다 더 큰 도발을 해오게 되면 자기가 북한 문제를 상당히 해결을 했다. 더 이상 미사일과 핵을 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정당화를 해왔는데, 그게 이제 민주당 후보한테 공격의 포인트가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로서도 어떻게 김정은이를 달랠 수 있는 한은 달려보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수위를 넘어설 때는 이제 또 딴 생각을 하겠죠. 그런 보관을 지금 마련하고 있을 거예요. 김정은이가 도발을 하는 걸 어디까지는 참고 어느 선을 넘었을 때는 대응을 한다. 라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또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이란 TV님 힘내세요 화이팅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사실 거짓 뉴스로 고발을 고발이 아니라 뭡니까 그 청와대 청원을 넣었다고 계속 들려옵니다. 또 어떤 쪽에서는 또 우리만 타켓을 잡고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진실 보도를 한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많이 힘을 좀 주시고요. 응원도 좀 주시면서 우리 이란 TV가 날로 좀 번창해서 지금 8만 1천 정도의 우리가 구독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만, 20만이 되어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제대로 된 유튜브, 아까 말씀드렸듯이 KBS가 그 깊숙이 못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 유튜브들이 널리 퍼져서 거기에 이해란 TV도 포함이 돼가지고 정말 전국 방방곡곡 저 산골까지 우리 방송이 들어가서 좀 이렇구나,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제대로 좀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다들 좀 모든 분들이 좀 힘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정규 방송국들이 하는 그 편집 태도나 또는 그 뉴스를 선별하는 태도, 또 보도하는 태도를 보면 이게 자기네들이 제공하는 좌파 성동가들이 제공하는 프레임에다가 맞춰서 지금 뉴스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왜곡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의심하지 않고 따라서 만약에 시청을 하고 그것을 현실로 믿다가는 조금 지나서 이 사회가 다시 한번 변화를 겪을 때 여러분들은 적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환상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정부가 하는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경제나 외교 안보가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없는 정책을 하고 있다 이거죠. 단지 이 사람들이 잘하는 거는 선전선동을 잘하더만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자기 생활에 바쁜 대중들이 뭐를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하기는 어렵잖아요.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거에 맞습니다. 대해서. 그걸 갖다가 길 가다가 한번 이렇게 슬쩍 들어도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구호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먹이는 대중에게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먹이는 거죠. 그게 이제 선동이에요. 그런 걸 잘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원래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걸 잘합니다. 북한 애들이 굉장히 잘하죠, 그런 걸. 그래갖고 결국은 자기네들은 완전한 실패 국가고 우리는 성공 국가인데 지금 우리를 갖다가 잘못된 국가로 인식시키는데 상당한 성공을 한 것도 그게 전부 다 그 사람들의 선전선동술의 뛰어남 그리고 이 지변 이런 걸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이 정부 사람들도 보니까 그런 걸 잘하더라고. 근데 거기에 속아서는 1, 2년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년을 살기 어렵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정책이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은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분명히 변합니다. 지금도 이미 이 사람들이 뭔가 인도 태평양 전략에 미국의 그 전략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뭔가 상황에 지금 처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은 안 하고 국민들을 갖다가 지금 반일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진실이 뭔지 항상 의심을 하셔야 돼요. 진실이다. 의심. 예. 지금 사실 그 한일 반일 운동의 그 어떤 프레임은 내년 총선에 그렇죠. 위한 거다. 지금 그런 게 많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우리의 국가 동맹인을 참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일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렇죠. 좀 비겁하지 않나. 그 말하자면 뭐 난동이라고 볼 수 있죠. 진짜 그런 부끄러운 국민이 안 되도록 우리가 좀 진실을 좀 찾았으면 그런데 그걸 러시아가 공산주의 혁명을 하고 나서 레닌이나 스탈린은 그런 일을 서심치 않고 했어요. 중국의 모택동도 그렇고. 말하자면 스탈린이 집권하고 나서 그 군사 지도자들을 다 숙청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히틀러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히틀러를 나가서 막을 장수가 없는 거야. 다 처형돼가지고. 이런 짓을 이 사람들은 원래 하더라고. 지금 이런 말하자면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은 아주 자기 권력을 위해서 국가의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고 허물어버리는 이런 일을 이 공산주의자들은 아주 전형적으로 그런 일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놀라울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그렇죠. 연구를 안 하니까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적응해서 사는 데만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지, 그런 사람들. 맞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오늘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SNS 글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SNS 글이 좀 긴데요. 국가 원로에서 하나 올렸던데, 저는 무엇보다 이 망할래, 흥할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사가, 이 글이 너무 좀 와닿았던데, 베트남 또 비유를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비유를 하십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다는 못 읽지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 물리적 힘 말고, 공연불, 여기 지금 보면 목표를 정한다. 1대1로 까부수는 거다. 그 물리적인 힘 말고 공연불이다. 프랑스의 노란 조끼나 홍콩의 우산처럼 100만 명 이상의 성난 노도가 경량을 이루어준다면 처녀들이 촛불되어 못다한 일도 없으련만 웰빙의 저전 우파에게는 기대 난망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두가 이런 마음이거든요. 모두가 이런 마음입니다. 정말 어떠한 지금 우리가 매주 토요일 하고 있는 터키 집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리더가 좀 더 현명해서 20날 저 이스키 석방운동 또 27일날 지금 벌어진 하려고 하는 이스키 석방운동 즉 제2의 촛불 난동을 적어도 우리도 사람이 있다. 우리도 이 정도의 사람들이 있어. 너네들 함부로 놔들지만 더 이상 너네들 놔들는 거 이제 용납 못해. 이렇게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기대치를 가지고 이 글을 쓰신 것 같은데 보시기에 우리가 홍콩과 저 프랑스의 노란 조끼처럼 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시기에는? 되게 이제
그 이전에 뭐 3.1운동이나 이런 것이 일어난 것들을 우리가 회고를 해보면 그 사회의 지도층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민중들이 그 지도층들이 움직이는 거 보고 확신을 하고 거기 봉기에 참여를 하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도층이 허위 뉴스를 망발을 해서 대통령을 탄핵시켰어요. 그죠? 그 다음에 허위 뉴스를 망발을 하고 거기에 허위 뉴스에 기반을 해서 판사들이 판결을 하고 검사들이 기소를 했어요. 그죠? 상당 부분 알면서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회 지도층들이 다 그러니까 나머지 민중들이 무슨 구심점이 있어야 뭐 봉기를 할 거 아니야. 난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파격적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초기에 잘 모르고 엉뚱한 명령을 내릴 때 저항하는 지도자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고위층의 지도자들이. 그런 나라는 하나의 방향이 있고 그 나라의 생명력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 지도층이 아주 환상에 젖어서 날뛰거나 또는 비굴하게 굴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가 지금 우리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기가 일어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구심점이 없으니까.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참 왜 그러면 지도층이 그렇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저항하고 일어나면 되지 않느냐 말하기가 쉽겠지만 그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사회 특히 산업화된 사회는 굉장히 복잡해요.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해나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다 전문화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 전체가 이게 잘 돌아가는 거냐 잘못 돌아가는 거냐 방향이 맞는 거냐 틀리냐까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일반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심지를 굳게 하고 방향성을 잃지 않아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고발을 안 한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부 퇴직 관료들이 전직 장성들이나 전직 외교관들이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도 이미 퇴직한 지가 꽤 된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현직자로서 자기의 그 갖고 있는 기득권을 걸고 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거예요. 한두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정신이 쇠락한 거죠. 저 시간 어떻게든 대한민국에 더 이상 저 광화문 대로에서 제2의 촛불 난동은 어떻게든 저희 자유우국진영에서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고립무원,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상권이 무너지고 외교가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졌습니다. 제도권에 구합니다. 내년 총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년 총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대답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현명한 판단과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분위기를 보시고 선거가 아닌 정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서 주십시오. 그래서 민초들을 이끌어 주시면 우리 민초들이 저 홍콩, 저 또 프랑스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진짜 우리의 그 힘을 한번 전 세계에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우린 또 한번 해봤습니다. 3.1운동 때 자유 수호를 위해서 진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남을 무고해서 차지한 그 자리에 있는 그 제도권의 그 자리가 언제까지 유지가 되겠습니까? 남을 무고해서 차지한 그 자리가. 맞습니다. 자기네들끼리도 단합이 안 돼요, 이제. 자기네들끼리도. 무고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그 기관이 자기네들끼리 신뢰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북한이에요.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가 원래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다양한 그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그 말단에 있던 김일성이가 나머지 선배들을 갖다 다 치고 자기가 다 차지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한테 그 자발적인 협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철저한 명령과 복종으로만 그렇죠. 공포 정치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게 남을 배신하고 무고로 차지한 권력은 그렇게밖에 못 간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려스럽다는 거죠. 그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자유를 상실하는 거기 때문에.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많이 힘들고 아픕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정말 똘똘 뭉쳐서 자유를 그 마음, 자유를 지키자 하는 그 굳센 마음으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긴 시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